예, 이제 여기 586페이지 이제 주택 건설 파트인데요. 우리 주택 건설 파트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죠. 주택 건설 파트 한 두 개 정도. 주택의 건설. 요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는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요. 이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우리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주죠.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주.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업 주체입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매년 나오는 게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주택조합 한 문제는 고정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하고 마찬가지예요.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주택을 짓거나 대지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용검사는 건축법으로 말하면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주택조합하고요. 요 사업계획 승인 있잖아요. 요 두 개가 여기서 두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와요. 두 개가. 일단 주택조합 한 문제는 고정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586페이지. 거기 등록 의무라고 나오죠. 거기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또는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요. 연간이라고 돼 있죠. 연간 1년 내내 단독주택 20호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원룸형 주택가 85초가 하나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되고요. 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가로 2번이 시험 문제죠.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하겠습니까? 그렇죠? LH하고 지방공사 이미 등록 상태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익법이 나오는데요.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익법인이고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됩니다. 5번에 주택조합하고 6번에 고용자 둘도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되는데 둘 다 등록사업자 즉 건설회사입니다.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만 비등록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면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공동사업주체가 2번에 나오죠.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흔히 시행사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 바로 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가로 2번에 주택조합 나왔어요.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로에 나오는 지자체, LH 지방공사하고도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가 있다. 주택조합 뒤에 가로가 나와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왜요? 원래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은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역시 주택을 건설하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순수하게 리모델링만 하는 주택조합은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럼 그 얘기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세대 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세대 수를 증가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 주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힘든 게 가로 안에서 뭐는 제외 그러면 기껏 본문장을 다 이해했는데 뭐 제외하라면 머리가 막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도 그렇게 좀 만들어 놓지. 응? 그럼 우리 민법 선생님 힘들 거 아니야. 나만 힘들어 나만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 지난번에 병원 가가지고 이 목을 엑스레이 그 CT를 찍었거든요. 목을 CT 찍으니까 목 내부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두껍대요. 내부가. 그래서 나보고 왜 이렇게 목이 두껍냐 내부가. 이게 뭐냐 그러면 계속 이 음의 그 진동 때문에요. 이 목이 굵어지는 거예요. 내부가 이렇게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이 근육 같은 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굵어진대요. 그래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내부가 점점 굵어지고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왜 그 성대 결절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성대 결절은 성대는 굳은 살이 붙으면 안 되는 곳이래요. 근데 성대 결절만 성대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성대 결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절대 굳은 살이 안 생기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대인데 성대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성대 결절. 거기서 결절된 부분을 갖다가 굳은 살을 떼어내는 게 수술인 거예요. 저는 뭐 성대 결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대요. 관리를 잘했다 그러더라고. 단지 노화만 한 80대 돼 있고 목 내부가 엄청 굵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되게 다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을 거야. 이 소리 저도 다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는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여러분한테 어른들 앞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요즘엔 기계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그냥 뭐 실시간으로 다 보여. 그냥 기계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하여튼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여러분 우리 이영철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이영철 선생님하고 제가 같은 학원에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그 학원에 개론 선생님이 3분이 계셨는데 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심근경색으로 2분 돌아가셨어요. 이영철 선생님 한 분만 살아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 선생님은 참 그래도 관리 잘 하시는구나. 이영철 선생님께서. 이영철 선생님께서 그것도 와이사스 이쁘게 입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서 입는 거야. 거기가 거기 대구에 있는 그 양복점인데 멀어서 못 가 나는.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 중개사들도 요즘에 불황일 때 있잖아요. 많이 돌아가셔요. 불황일 때요. 왜냐하면 불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월세가 안 나와. 거래 끊겨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개사들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또 열반 또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 돌아가죠. 주로 중개사는 주로 뇌출혈. 중개사 가르치는 선생은 거의 다 심근경색.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오면 항상 생각이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제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즐겁게 부동산 하셔야 될 텐데 즐겁게 붙으려면 밑에 가로 3번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고용자가요. 고용자가 밑에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때 공동사업주체로 봅니다. 위에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데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해야만 되는 게 고용자.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 결격 사유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가로 3번에 등록 말소 사유 있잖아요. 오른쪽에 등록 말소 사유 중에 1호하고 5호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아무도 안 틀렸어요. 1호하고 5호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인데 중개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안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 주택법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학생들 무조건 틀릴 거야 생각하고 냈는데 아무도 안 틀리는 거예요. 왜 중개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정비법에서도요 필수적 등록 취소 사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예상외의 문제를 냈다고. 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필수적 등록 취소 사유 냈는데 다 맞힌 거야. 왜? 중개사법에 있거든. 예. 그다음 뒤로 넘겨서요 이제 주택조합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죠. 주택조합은 무조건 나옵니다. 예전에는 주택조합이 2년에 한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이요 1년에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건수가 1년에 한 건 아니면 두 건이었어요. 예, 한 2012년 그때까지만 해도요. 요즘에는 온 천지가 다 지역주택조합이죠. 특히 부산 같은 데서는 아주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지역주택조합 아직은 부실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은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그리고 무주택자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이때 직장은 아무 직장이 되는 게 아니야. 국가기관, 같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해야 돼요.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리고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의 소유자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먼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할 때 복리시설 소유자. 상가 소유자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상 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 공동주택 외시설이 어떤 건가요? 상가나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지문이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요. 주택조합은 이거는 설립인가나 설립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돼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590페이지. 가로 1번에 주택조합 설립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주택법에서 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아라. 자, 예.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는 경우도 있고 설립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제외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으래.
해산은 변경에 포함되죠.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다시인가 받아라. 가로 2번에 주택조합의 구성.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 주택조합 뒤에 가로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라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명이 안 돼도 돼요.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자, 다만 보세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받는 자는요, 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격 요건을 갖추라 그러면 상속 못 받잖아. 예,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박스를 봤더니 정신이 없지 않아요? 일본의 지역주택조합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데 가로 1번이 뭐냐 그러면은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야. 가로 1번 이걸 다 정리하면은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뭐냐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같은 지역이라 그랬죠. 응? 같은 지역 그랬지. 이게 예전에는 같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었어.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었다고. 인근 지역이 빠져 있죠? 같은 지역이야. 그러면 예전에는요, 우리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인근 지역이 어딘가가 가장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 용인시하고 고양시가 있는데 용인시하고 고양시 둘 중에 어디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일까? 고양시. 자기는? 예? 감각이 부족하네. 감각이 부족한. 다시 한번 용인시에 서울을 기준으로요 인근 지역을 용인시라고 그랬어요. 고양시는 인근 지역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건 무슨 인근의 뜻이 직선 거리로 하는 것인지 도로 거리로 하는 것인지 차가 안 막혔을 때 자동차로 달려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로 하는 건지 불명확하잖아요. 단지 서울시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서울시는 당시 서울의 인근 지역을 용인시는 인근 지역, 고양시는 인근 지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인에서 6개월을 살던 사람은 서울에 와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예, 서울에서 6개월이 살면은요 용인에 가가지고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요. 인근 지역까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논란을 없애는 방법은 뭐야? 삭제하면 돼. 그래서 인근 삭제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같은 지역에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2번의 직장주택조합은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로 1번이 바로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예요. 가로 2번은 뭐냐면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로 1번의 마지막 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1 가로 1 동그라미 1. 이게 뭐냐면 무주택자라는 뜻이에요.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된다. 3번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가로에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 시설 소유자. 자, 그래서 박스를 읽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거든.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가로 4번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상실했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역하고 직장주택 조합에만 있는 규정이 있어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원칙 금지시킵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을 금지시키는 규정 자체가 없어. 지역하고 직장은 원칙 금지. 언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 예외 있음. 예외가 박스 안에 두 가지가 나오죠. 592페이지 1번은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모집 승인. 이 추가 모집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500세대를 지을 때요. 2분의 1, 50%, 250명만 있으면은요.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0명을 어떻게 모집하는가? 바로 1번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조합으로 말하면은요. 일반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밑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는 경우, 충원 사유가 나와요. 충원 사유 5개 있죠. 1번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결혼을 충원할 때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죠. 2번은요. 지문은 긴데 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리고 쭉 내려와 와서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실제 말해서 누가 돈 주고 샀다. 산 사람이 조합원 된다 그런 뜻이야. 산 사람이. 그래서 교체나 신규 가입 가능한 것이 바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산 사람이 조합원 되는 거죠. 3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당연히 충원해야겠죠.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집이 수십 채야.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 갖다가 충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0세대 짓기로 해서 조합원이 250명으로서 설립됐어요. 그런데 이제 600세대 짓는 곳으로 바뀌었잖아. 조합원이 300명은 돼야겠지. 50명을 충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조합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된 경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그 시험 문제야. 그래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이런 말은 없다고. 어디선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된 경우를 들었는데 조합원은 사망하면 다 충원하는 거지. 사망해가지고 50% 미만 됐을 때 충원하는 게 아니라고. 사망은 무조건 다 충원이야. 50% 미만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내요. 2번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밑줄 치고 자기만이 볼 수 있도록 별표 하나 해. 자기 볼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별표를 크게 해놨는데 시험 나와서 틀리면은요 남들이 이 책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별표가 아니고 틀렸구나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본인만 알아보도록 별표하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밑줄 딱 치고 역시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별표를 해요. 별표 크게 해놓고 틀리면 창피하잖아.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이 시험 문제라고. 가로 6번이 작년에 신설된 건데요.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나와요. 1번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 인가받은 내용 설립인가 받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2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 선착순. 내 평생 법학을 공부했지만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법조문에서 처음 보게 될 줄이야. 예? 이 조문을 갖다가 새로 신설한 사람은 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우리 법에서는 절대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신청서의 접수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항상 신청서의 접수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착순인데 세상에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법을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법조문을 만든 거예요. 실무 책임자가. 선착순 하면은 저기 축구 골대까지 2명. 선착순. 야, 이거 진짜 내가 볼 때마다 분개한다니까요. 예. 법조문을 가지고 장난을 쳐놨네. 선착순의 방법. 일단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외워놔.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요것만큼 개정해 주세요. 선착순을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바꿔주세요. 예. 3번 보시고 4번 신고 수리하고 신고인한테 통보하는데 자 오른쪽에 5번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말란 얘기죠. 읽어보면 다 느낌이 와. 예. 중복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할 수 없을 때, 신고 내용이 법령이 위반될 때,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쭉 나왔죠. 예. 신청서 첨부 제출 사항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것을 하나 외워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8월 말 출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봐서 이걸 냈을 것 같다 싶으면 이거 하나 제 외우라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고 그럼 선생님 나중에 뭘 외우라고 하실 건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외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방가루 6번 있잖아. 응? 방가루 6번.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이걸 내가 혹시나 나중에 9월 달 돼서 외우라고 할 수도 있어. 예. 그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방가 1번에 뭐라고 있어? 1부터 5까지 서류라 그랬지. 6은 안 나온다고. 예. 6은 왜 안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주택 건설 대지가 다 있어.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6번이 필요가 없지. 방가루 6번이. 나중에 보고 이게 나올 것처럼 보이면 제가 방가루 6번 외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예. 넘기겠습니다. 예. 594페이지 보시면요. 가로 7번에 설립인가 절차 나왔죠.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변경하거나 주택 조합을 해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이다 밑줄을 치시고요. 그러하지 아니하이다 밑줄을 치고 또한 같다 X야. 또한 같다고 낸다고. 왜? 우리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서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이거 하나거든. 예, 이건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자, 설립인가 받을 때요.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 해산할 때 다시 사용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 또한 같다 그러면 해산할 때 확보하고 해산해야 돼. 우리 해산하고 싶은데요. 80% 권을 확보하고 해산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데 또한 같다고 내면 틀린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안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 그 밑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라고 돼 있죠. 동의 요건. 이 박스가 작년도 예상 문제였고요.
작년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기출 문제집이 다 있어요. 보고. 동그라미 3번 뻔한 얘기지만 시험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로 8번 등록 사업자의 책임. 이런 민법 시간에 손해배상 책임 혹시 공부했습니까? 예, 손해배상의 범위가 있죠.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손해 내지 확대 손해는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규정은요. 민법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특칙이에요.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 특칙, 확대해 주는 거예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자로서의 책임이 통상손해인데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 벽에 금가게 만들어 가지고 한 달간 다른 데서 살다 들어왔어요. 이거 숙박비를 줘야 돼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데 없다고 해서 시험에 계속 내고 있고요. 가로 9번은 정비법을 보고 베낀 거예요. 시공보증. 예,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파산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보증서를 오른쪽에 세 번째 줄 조합에 제출해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은 조문이 정비법에 나옵니다. 조합 설립 신고.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해산도 원칙대로 신고해야 되고. 이번에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있죠. 동그라미 1번 시험에 계속 내고 있어요. 특히 가로를 틀리게 내고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포함한다고 해서 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원칙이 리모델링하는 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포함 그러면 틀려요. 건설하는 주택, 건설하는 것은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예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제외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포함이라고 바꿔서 세 문제나 냈어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3번 하고 4번이 작년에 신설된 건데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4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가 시험 문제야.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환급 청구할 수 있어. 제명당하는 거하고 냈던 돈 돌려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 아셨죠? 그거요? 예. 제명된 조합원은 환급 청구 못한다면 안 돼요.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 발기인 포함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등록사업자한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조합원 가입 알선을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요. 재작년까지는 이거 금지였어. 재작년까지는 금지였다고.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금지고 작년부터는 등록 사업자한테 조합원 가입 알선을 대행시키게 돼 있어요. 대행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바뀐 이유, 지역주택조합에서요.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군 업체인 건설회사가 시공자, 등록 사업자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되게 등록 사업자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가입 알선 업무를 맡기잖아요. 이 건설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들을 다 가입시켜 버려요. 예. 그럼 나중에 각종 결의를 할 때 그 누구의 뜻대로 동의가 나올까요? 등록 사업자 마음대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등록 사업자한테 가입 알선 업무만큼은 하지 못하겠다며요. 그리고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거, 가입 알선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역주택조합이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몇십 년 만에 군대 동기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예, 서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내가 한 자리 남은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대.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예, 그게 바로 한 명당 1,000만 원씩 줬어요. 예, 가입 수수료.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한 명당 1,000만 원 줬다니까. 예전에 2011년, 12년까지요. 한 명당. 그래서 20년 만에 전화가 와. 고등학교 동창한테. 예. 아주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올해 10년째 공부한다는 친구 있죠. 예, 그 친구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기 롯데월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내가 하나 획득했다는 거야. 구했다는 거야. 너 혹시 혹시 오래 전에 알던 사람한테 연락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군대 쫄병한테 연락 왔대. 걔는 하사 출신이거든. 한테.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네 어떻게 그걸 다 아냐는 거야. 예. 그거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일 그거 돈 내로 가려는 거.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너는 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왜 방해를 하냐는 거야. 너 그거 마련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가입 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거기 뉴스에 나왔지. 예, 사기로 다 잠적하고 뉴스에 나왔지. 예.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회사를 퇴직하기 때, 그래서 다른 일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퇴직금 가지고 혹시 너 그 다단계라는 회사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회사에 사표 내지 마라. 내일 내겠다는 거 못 내게 하고. 근데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제가 붙잡아 놓고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다시 정신을 뜯어 고치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6개월 있다가 퇴직하는 걸로 하고 예, 일단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예전 뉴스 나와서 석천호수에서 2명이 빠져 죽었는데 그 똑같은 일 때문에 친구가 싸우다가 2명 빠져 죽은 게 있었어요. 예, 바로 그 회사야.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또 정신 차리고 살았어요. 예. 그러다 이제 자기가 너무 공부한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지. 그게 딱 10년 전이지 이제. 예. 그렇죠. 10년. 근데 중개사 공부하게 된 동기가 이제 부동산은 관련해서 자꾸만 서울에서 평당 700만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걔한테만 찾아와. 걔한테만. 나한테는 안 찾아와 아무도. 나한테는. 예.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 시작했는데 10년 지나도 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등록 사업자한테는 맡길 수 없다 그랬거든. 재작년까지는. 근데 바꾼 이유 등록 사업자한테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등록 사업자 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자에게만 대행해라. 그러면 등록 사업자한테 대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이유가 이제는 요즘에 분위기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등록 사업자는 거의 다 일군 업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거든. 예. 그러면 자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모집하는 거하고 일군 업체 이름으로 모집하는 거 또 유리해. 일군 업체.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바꾼 거예요. 등록 사업자 일군 업체의 이름으로 유명한 회사 이름으로 모집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박스 쭉 나오고 동그라미 3번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갖다 국토부 장관이 작성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로 2번에 금지 행위라고 있죠. 예.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얼마나 불성실하게 신의 없이 했으면 법에다 써놨을까요? 거짓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거의 거짓이나 과장을 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가입 알선하면서 속였을 때는요. 손해배상 책임까지를 법에 규정해놨다고요. 저는 이거 없었다니까 이런 게. 예. 한 명만 가입시키면 1,000만 원이었어요. 수수료가. 예. 가로 3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1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예. 모집하고요. 예. 지금 여기 선책 또 나왔지 이게 가로 3번이 잠깐만 왜 또 나왔지 이게 잠깐만 지금 이게 또 나왔어요. 이거 가로 3번이 또 나왔거든요. 우리 여러분 가로 3번은 좀 지워주세요. 이게 편집할 때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가로 3 지워주시고 예, 이게 가로 3번은 좀 빼주세요. 편집할 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편집할 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뒤로 좀 넘겨서 가로 3번은 아예 다 빼주시면 돼요. 예. 뒤로 넘겨서 지금 거기 6번 598페이지 6번을 보세요. 예. 6번 보시면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놓고요. 예. 지금 주택조합은요.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나오죠. 2년의 밑줄 치시고요. 이걸 1년으로 내기도 하고요. 3년으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몇 년 내에 하라는 거예요?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하면요. 등록사업자한테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는 것은 권리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죠. 그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시공 보증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거기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나오죠. 자, 요 사업 계획 승인 파트는요. 거기 여러분들 가로 1번에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서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만약에 사업 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대신 건축 허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닐 때는요. 뭘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절차가 간편할까요? 건축 허가 받는 게 엄청난 특혜가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건축 허가 받는 거 특혜라고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박스 안에 자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은 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의 사업으로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 단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은 50호 이상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특혜를 준다. 그러면 49개까지는 뭐예요? 건축허가 받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1번은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건설하는 단독주택. 땅을 많이 산 사람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한옥을 건축 장려하기 위해서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혜택 주는 거고요. 2번의 공동주택은요. 30세대 이상 하나의 사업으로 공사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리모델링 할 때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특혜를 준다. 특혜는 동그라미 1번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 밑줄 치고요. 예.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기업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치고요. 니은번은 삭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삭제입니다. 니은번은 삭제예요. 삭제됐습니다. 예. 기업번만 남아 있어요. 예. 니은번은 삭제, 예. 지워주시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대지 조성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요 지문에 나오니까 봐두셔야 되고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